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대치동 모 학원 원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학원에 잠깐 놀러 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원장님 수업이 끝나는 거를 기다리는데 쉬는 시간에 데스크에 중학생들로 보이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담실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어떤 여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저는 포기했대요. 그러자 상담 선생님이 그래도 이왕 공부할 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치동이니까 그 아이도 나름 어느 정도까지는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엄마가 보기에는 한참 부족한 것 같이 보였나 봅니다. 열심히 하는 정도도 좀 부족하게 보였고 공부머리나 능력치도 좀 부족하게 보였겠죠. 특히 대치동이니까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 열심히 하고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그 학생의 엄마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쳐 본 입장에서는 그 학생의 상태도 엄마가 좀 이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제 친구들 가끔 만나보면 교사도 있고 혹은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만나서 얘기하면 학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돈을 내고 온 학원조차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자, 이거는 부모님들이 다른 부분을 생각을 해도 돼요. 만약에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면 본인이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적당히 일하고 주말에 취미 활동하고 그렇게 하지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지는 않잖아요. 혹은 뭐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1등급인 아이들이 수학 공부하는 정도 같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취미 활동이나 그런 걸 열심히 하시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다녀도 적당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바라는 정말 열심히 하는 상태가 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최소 미취학 시점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가 되고 그렇게 돼야지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됐을 때 공부 독립이 되고 스스로 좀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나름 그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아이가 열심히 그렇게 하게 되든지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게 만만치는 않다라는 겁니다.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도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오히려 사춘기가 와서 중학교 때 더 공부를 안 하든지 혹은 아이가 자신감을 잃고 공부 정서가 나빠졌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변수가 또 생기는 거죠. 부모님들이 보통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압력을 가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들은 아이가 나중에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져서 좀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부모님들이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느끼게 되면 꼭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을 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함몰이 돼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약간 한 발짝 벗어나서 에너지를 좀 다른 곳에 써보면 그런 가치들이 없어도 굉장히 행복하고 충만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좀 느껴야지만 자녀들한테 그런 압력들을 가하는 것이 좀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꼭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몰고 이런 것들이 꼭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계속 이런 쪽, 돈이라든지 뭐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쪽에만 에너지를 쏟게 되면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좀 다른 쪽에도 에너지를 쏟으면 굳이 이런 것들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차를 정말 좋아해서 차를 엄청 많이 바꿨고 기변한다고 또 새로운 차 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에너지를 좀 다른 쪽에 집중하면서 차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요새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 가치는 건강을 위한 운동, 그리고 독서, 글쓰기 이 세 가지를 저는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하다 보면 이 세 가지 자체에서 엄청난 충만감과 만족감이 오기 때문에 그 이외의 가치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버는 거라든지 어떤 명예를 얻는 거라든지 혹은 좋은 차를 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도 내 삶이 충분히 충만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쓰였던 에너지가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학부모님이 에너지를 좀 다른 쪽에 쏟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편하게 살아야지 행복하지 이런 어떤 로드맵들에 대해서 그게 꼭 정석은 아니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몸빵인데요. 몸으로 때우는 거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한 어머님이 만약에 자녀가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공부도 알아서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공부 자체가 이제 엄마가 공부시키는 것보다는 아이가 공부하면서 아이가 공부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상태가 만약에 된다면 아이에게 너에 대해서 포기했어. 공부 너 열심히도 안 하고
학원 다녀봤자 효과도 없고 포기했어. 이런 말들은 좀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자녀가 스스로 나름 열심히 하겠다고 이제 공부를 하고 내가 공부에 대해서 잔소리보다는 쉬엄쉬엄 해라. 지금은 좀 늦었으니까 집에서 그냥 공부해라. 스터디 카페 가면 좀 위험하다. 굳이 좀 더 하려고 스터디 카페 가지 말고 집에서 좀 해라. 아니면 끼니는 좀 챙겨 먹어라. 밥은 먹고 공부해야지. 건강이 우선이지. 이런 얘기만 내가 만약에 아이에게 하게 된다면 굳이 너 공부 포기했어. 하지 마.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은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자녀들 중에 2명을 공부 독립을 시켜가지고 2명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만 합니다. 아침밥은 챙겨 먹어라라든지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말라라든지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제 둘째 자녀 같은 경우는 지금 학원을 영어 학원만 다니고 다른 것들은 안 다니는데 공부 잘하는 전교권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고등학교 거까지 다 마스터를 하고 끝내는 걸 보니까 저한테 이제 다른 과목들도 학원을 보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과목들도 학원을 다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너가 혼자 해볼 수 있으니까 인강 같은 걸 가지고 한번 해봐라. 제가 국어랑 과학 같은 경우는 인터넷 찾아봐서 좋은 문제집 같은 것도 좀 찾아봤고 인강 같은 것도 좀 추천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인강 보면서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둘째가 지금 중3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 되게 편하죠. 너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 학원 가서 하자. 이게 아니라 자녀가 먼저 나도 고등학교 준비하려면 잘하는 친구들 보니까 다 학원 다니면서 고등학교 거 미리 준비하는데 나도 중3이니까 미리 준비하고 싶어. 거기 보내줘. 이렇게 이제 자녀가 먼저 얘기를 하면 학원을 나중에 보내더라도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부 독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몸빵이 최고입니다. 제가 중1 아들하고 요새 하고 있는 게 이제 몸빵인데요. 누나들하고도 다 했던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아들에게 투자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줍니다. 이렇게 있어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제가 어떤 대화를 해도 아이가 반감을 안 갖습니다. 아이하고 부모가 함께하는 교류 지점이 없다가 공부 얘기만 쏘게 되면 아이들이 반감을 갖게 돼요. 제 아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고 그래서 엄마가 뭔가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엄마랑 아들하고 교류 지점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자기한테 함께한 것 없다가 공부만 못하고 열심히 안 한다고 혼내기만 하니까 엄마한테 막 반항도 하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랑은 안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밥도 먹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자전거 같은 경우도 아들하고 거의 50km까지 타고 가서 맛집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같이 하면서 정서적 교류도 하고 공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공부 시간도 조금씩 늘려가고 아이가 공부하는 것들이 이렇게 시간을 늘려도 그리 힘들지 않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 독립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대치동 학원에 놀러 갔다가 듣게 된 나는 너를 포기했어 라고 말한 엄마에 대해서 그 상황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부모는 어떤 태도를 갖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 좀 도움이 될지 그리고 자녀와 함께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가장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